855명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산업물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저는 지금, 우리 동화의 주인공 같은 우리 성주, 이 젊은 주부님들과 더불어서, 이 신데렐라라는, 제가 잘 모르는, 한 번도 와본 적은 피부 관리를 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가게에서 또 우리 사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오늘, 성주, 수다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음악 소리 들려요? 음악 소리 들려요?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거 왼쪽 계속 돌아가나?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 방송 다 보시던 분들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여기 더 오고 싶은 분들 들어오셔도 돼요? 네. 아, 들어오셔도 돼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지금 돗자리가 깔려 있습니다. 돗자리에 적어도 한 4-5명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착순입니다. 서둘러 오세요. 마감 임박.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저희 방송을 다 시청하셨던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시청들 하셨어요? 이게 사드 관련해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말씀하신 게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말로 입으로 소문나가지고 다 듣고 있습니다. 사드 발표 이후에 제가 발언한 게 알려졌다고요? 예전부터 또 애청하시는 분들 참 계시고요. 저희는 제가 사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죠? 성주는 구멍이라고 안 만들어봐야 합의 못 본다고 말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제대로 얘기한 거 맞나요?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웬만큼 돈 몇백 집어주고,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할 수 없는 상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얘기는 배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쉽게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확한 진단인가요? 맞아요. 정확한 진단이고 5,000원.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주인들이 하는 거. 퍼포먼스라든지 대처 능력들이 점점 이제 발전해요. 우리가.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진짜 궁금한 게 혹시 정말 무슨 통합 진보당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주민들이 1318 톡이 있어요. 1318명의 성주 주민들만 구성된 톡이고 예부인도 좀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단합은 무시 못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요번에 새누리당 왔을 때 장례식 퍼포먼스도 다 주도를 했고 그분들이 진짜 무슨 통진당이나 저희 주민들이 우리가 다 소속돼 있는데 다 소속돼. 저는 사실 이런 싸움을 여러 번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파란 리본도 우리 주부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일반 주부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안건을 내서 그러면 일산수질 색깔도 주부들이 해가지고 우리 투쟁이에서 이제 부담을 좀 해주는 걸로. 그럼 만드는 건 다 주부들 자원은 우사. 어디 모여. 그럼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은 1318 카톡방이 왜 1318이 됐는지도 모르시는 예, 1318이 뭐예요? 카톡방 최대 정원이에요. 최대 정원이 단체 단체 카톡방. 그 이상 초대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이 나가야지만 들어오고 한 명이 싶어도 들어오지 못해서 외부인들이 보면 이거 성주 국민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초대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1318 카톡방에는 한 명이 나가면 바로 또 한 명이 초대가 되거든요. 최대 인원이 1318이라서 들어오는 경쟁이 저는 그래서 13살, 18살 청소년들이 만든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네. 1318 힘을 내는 청소년 노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혹시 성주 청소년들이 만든 게 된 거 먹거리방이라고 있었어요. 40명이 운영하는 먹거리방,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자는 먹거리방 회원들의 방이었는데 사드 문제가 직면하면서 그 방 이름을 사드 이제 이렇게 반대로 하고 1318 1318명을 받아들인 40명을 거예요. 중심으로 모인 게 2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사드 발표 나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이 방은 사드 반대 투쟁 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막 초대가 된 거예요. 저희도 몰랐어요. 초대 인원이 1318명인지 몰랐다. 밖에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하면서 알았어요. 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성주에 1318 그 카톡방이 있는데 이 카톡방이 1318인 이유 최대치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명만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 함부로 깽판 치고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여기서 괜히 딴 얘기해가지고 찍혀서 쫓겨나면 맞습니다. 다시 들어올 수 없는 방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약되어 있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줄 서 있답니다. 네, 함부로 거기다 난동 피해줘. 이런 방은 그러면 요원들이 와갖고 장난도 못 치겠다. 그죠? 예, 누구냐? 신명을 밝혀라. 저 사람 아느냐? 누구시냐? 아, 사람 바로 밝혀라. 그냥 예. 잡혀나가는.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 침묵하면서 몰래 있을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건 못한다. 떳떳하다. 그래. 그 아이들의 바른 먹거리 운동을 하시던 40분의 주부님이 중심이 됐으니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 동네에서도 어느 학교에서 어떤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엄마 혼자 싸워가지고 학교를 이겼거든요. 그런데 주부 40명이 모였으면 사실 주부 3명이 모이면 웬만한 뭐 구청 하나 들었다 놓잖아요. 근데 40명이 시작을 해서 1318 기본 숫자를 모았다니까 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성주 이 성주 사드 배치 내 생각에는 철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박근혜 정권에서 뭘 해도 안 돼. 지금 내가 와서 딱 기운을 보니까 내가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근처에서 어떤 차가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차가 미행하는 차인가? 근데 미행하는 차라면 저렇게 티내고 미행하지 않는데 거기다 뭘 이렇게 달았어. 그랬더니만 우리 시청자님이시래요. 언제부터 보셨어요? 저는 박근혜 선거하기 좀 한 1년 전부터? 아 11년부터. 네,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형, 계속 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나본수 뭐 열심히 보다가 이것도 보다가 그때부터 뭐 혼자 열받아. 힘드셨겠어요. 그죠? 이게 여기 경북 분이신 거죠? 성주 옆에. 네. 예. 가까워요. 가깝게 사시면서 참 그동안 외로우셨겠어요. 어떡해, 울 것 같아. 근데 이 성주에서 막 이번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 동네 주민으로서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동네 옆에 뭐 박정희 생가도 있고 막 조금만 나가면 막 동상이 큰 동상이 있고 이래서 그거 볼 때마다 막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 성주 투쟁을 보면서 느끼시는 거. 슬프죠. 슬프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죠. 그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관철 안 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지만 목소리는 열심히 내야죠. 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는 처리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쪽 시청자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저를 모를 때 혼자 묵묵히 망치 부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으셨겠어요. 그 남편이 망치 보이는 너무 싫어요. 그런데 운전해서 따라와 주신 거예요? 자기한테 같이 나고 진짜고 질투를 사실 그런 분들 많아요. 맨날 저렇게 소리 깨끗이 질러놔만 그냥 사실 이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전국에 계신 많은 남편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사실 남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주부님들께서도 남편이 웬 여자랑 하루 종일 화상 채팅만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화상 채팅 아니에요. 그 전국에 계신 주부님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독방 쓰는 아저씨님들, 그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망치 부인입니다. 망치 부인이 뭘 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부부간의 대화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 이곳 성주, 경북 성주, 그 사드 반대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주에 와서 오늘의 생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의 계획은 원래 4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여기서 그 짧게 뉴스를 다루고 4시부터 5시까지 성주의 그 참외밭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 이제 자동차로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5시부터 7시까지 성주 군민과의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민과의 대화를 어디서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동네 분들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아나 봐요. 그죠? 그냥 보시면 그냥 알아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자.
5시에서 7시 군청 마당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군청 마당에. 네. 아, 예. 그 저기 군청 마당에 두 번째 부스. 아, 들어오시면 된다. 아니, 본부석 군청 옆에. 마당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본부석 옆으로. 예, 본부석 옆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경북 근처에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망치 부인이 5시부터 7시까지 경북 군청 앞에 그 두 번째 부스, 예, 그렇게 제가 경북이라고 했어요? 네, 성주군청, 죄송합니다. 성주군청, 예, 두 번째 부스에서 그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성주 군민들과의 대화. 예, 그때 이제 우리 이게 핀을 제대로 꼽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 성주 이뻐요? 네, 이뻐요. 성주 군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예, 또 이 성주 군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주 군민들에게 응원하시고 싶은 분들, 예,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 특히 구미님들 걱정되시겠어요? 구미 국회의원이, 예, 뭐, 구미 산으로 뭐 배치하겠다면 받겠다. 제가 여기서 구미로 올려드릴까요? 예? 금오산, 예. 구미 금오산으로 뭐 사드 배치하면 받겠다라고 백성주? 예, 백성주. 예, 백성 이름도 성주야. 백승주. 경상도 사람들에서 성주라 그랬구나. 승주. 예. 백승주 국회의원이 구미의 금오산으로 사드 배치 해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자, 제가 오늘 여기서 방송하면 다음에 구미로 가야 되나요? 네, 자, 전국 어디서든지, 예,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라는, 예,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곳 그 성주에서 만든, 예, 아이고, 이제 방청객 마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예, 자. 변화의 나비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성주 군민들이 만든, 근데 이거 너무 이쁘다. 변화의 나비. 핀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B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 따로 몇 개 있습니다. 아, 그래, 따로 몇 개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파란색 리본이고요. 제가 오늘 이거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이거 받으러 온다 그러면 성주에서 들어올 때부터 못 들어오게 할까봐 성주 참외 사러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이 성주 군민들이 직접 만든 파란 리본 제가 광화문 가서 나눠드릴게요. 예, 우리 세월호 광장에서, 네, 제가 이거 가지고 올라가서 세월호 광장에서 한번 나눠드리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예, 자, 파란색 리본 받으러 오세요. 아, 리본은 300개니까 선착순 300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마감 임박? 네, 감사합니다. 어휴,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 상이 거의 꽉 찼어요. 예. 자, 노란 리본에 파란 리본. 자, 그럼 우리 나란히 한번 달아볼까요? 예. 노란 리본, 파란 리본을 나란히 달아서, 예. 이러다가,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성주에 파란 리본 받으러 갈 거야. 했더니, 박근혜가 온 나라를 무지개 리본으로 만들겠다. 우리 이거 좋아해야 돼요, 이거. 반갑습니다. 예, 새로 오신 님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러다가 우리, 이 레인보우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어떤 특정,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소수니까. 우리는 무조건 소수편이야. 예. 내가 성주 시민이 아니지만, 예, 우리는, 지금은 성주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우리가 성주 군민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망치 전혀는 쥐가 성주 군민도 아니면서 저기 왜 갔대? 이런 분들 계시죠? 그죠? 자,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데 제가 개신교 신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 자, 제가요, 감사합니다. 왜 이래? 지금 막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꼭 이곳에 와서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 제가 불경도 읽습니다. 네, 저는 불경도 읽는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잠언 24장인데요. 잠언 24장이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묵상할 때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누구 생각나세요? 저는 여기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딱 생각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잘 사니까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막 그들 편에 서려고 했었잖아요. 또 많은 우리 그 경북 주민들이 이제까지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었고,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전쟁을 좋아하잖아요.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한다.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어저께 성주 유림분들이 오셔갖고 서울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갑자기 수백 명이 이 팩트TV에 나타나서 이거 봐라, 님비 현상이다, 사드에 찬성하는 노인네들이 성주에만 안 된다고 한다, 그를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거 하려고 돈 받는 사람들이죠.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이 말은 우리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새로운 정보, 진실한 정보들을 얻으려고 할 때 이 보화라는 게 뭐겠어요? 귀한 것. 우리들의 가정이 평화와 진정한 번영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저는 이 부분이 성주 군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부님들이 권력을 가진 박근혜보다 이 무기를 가진 정권보다 훨씬 더 센 사람들이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1318 참모들인 것 같아요. 예.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 성주에서 이 약사로 일하셨던 분이 발언을 하셨고, 그 내용을 가지고 종편에서 외부인이라고 떠벌리면서 온갖 모욕을 다 했는데, 이 내용을 종편에서 다시 방송하면서 그 발언하신 약사님이 군민들에게 야유를 받고 쫓겨났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을 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쫓겨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슨 향후회? 아니 무슨 군인, 재향군인회에서 오신 분이 발언했다가 군민들한테 쫓겨났다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약사님께 덮어 씌워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거죠. 제가 아는데 언론인이 허위 사실 유포하면 징역 8개월 가야 됩니다. 예. 내가 가봐서 알아. 저는 참고로 허위 사실 무죄 받고 나왔습니다. 예.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아마도 지금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겠죠. 사드 왜 찬성하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를 어떻게 지킬 거냐? 점점점점.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지요.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 뿐이라고 불린다. 사실은 이따가 이제 제가 바깥에 나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박근혜와 이명박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예,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간질을 통해서 분열을 시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이간질이 잘 먹히는 두 가지가 결국 공포와 이기심이죠. 그 공포와 탐욕을 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는, 분열되게 하는, 이게 이제 그들의 전술인데,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나 미움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그냥 오프닝이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다. 이건 한반도 전체가 죽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죽는 거다. 그러니 절대 이쁜 얘기가 나왔어요. 네. 낙심하지 말자. 또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예요. 지금부터 있는 건,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지금 우리 성주 주민들은 사실 사드가 들어온다면 이건 곧 죽음이고 이게 곧 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저처럼 성주 사람이 아니라고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면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너 제 마음을 모르시겠나. 다 아시고 저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왔어요. 예, 갚고 올라서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박수에 놀랬어. 어이구 어떡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주 군민들만의 문제고 내 알 바 아니다. 그럼 구미로 갑니다. 구미가 데모하면 여러분 동네로 가요. 시청자 여러분 내 알 바 아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에요. 성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갚으실 겁니다. 예. 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희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뒤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심하지 마라. 재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는 것이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라는 말씀. 또 성주 군민이 아니라고 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 성주에 왔습니다. 우리 애기야 미안해. 지금 몇 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어떻게 하면 좋아. 안고 방송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아이에게 교육상 나쁠까봐. 네. 자, 정말 우리 어린이 여러분께 제가 참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있지요. 대단히 죄송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몇 가지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누구 오시기로 하셨어요? 누가요? 김태희 님. 5269 누구 오시기로 하셨다고 서울 분이신데. 저 모르는데요. 저한테 온다고 얘기한 사람 없는데요. 진짜요? 네.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는 말을 싶어서. 여기가 제가 어디 있는지? 아니, 여기로 올 거라고. 올- 약속을 했는데 좀 늦게 온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저랑? 네. 저하고 아무도 약속한 사람 없습니다. 100번일 확률 100%입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막 그렇게 거짓말로 나하고 약속했다, 위치를 얘기해달라. 여기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 티가 납니다. 자, 혹시 자기 혼자 텔레그램으로 보내놓고 나한테 약속했다고 믿는 거 아니야? 그런 분, 문자가, 뭐야.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부재중 전화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전화하지 말랬지? 내가 진짜 미치겠어, 진짜. 왜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또, 왜 전화하고 그래? 전화하지 말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를 참 많이 해요. 나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님들 지금 절대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청을 하고 있는 관계로다가, 쫓겨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전화번호 받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문자나 전화 통화를 하시면 안 되고, 정하실 말씀이 있으신 텔레그램으로 하세요. 그 텔레그램 받으실 때, 알죠? 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거. 자, 일단 망치부인의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주고, 일단 텔레그램을 다운받아. 텔레그램을 다 다운받은 다음에 망치부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는 거야. 근데 이제 텔레그램 다운받으면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그래. 그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절대 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안 돼. 나한테 하루에도 수십 개씩 텔레그램 그 비밀번호가 와. 그러지 말란 말이야. 자, 일단 텔레그램을 다운받고 전화번호는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여러분의 전화기로 그 가입 코드가 갑니다. 그럼 가입 코드 번호를 몇 개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텔레그램을 까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망치부인의 전화번호를 그 뒤에 입력하세요. 010-2294-2011요. 텔레그램에다가 이 번호 쓰면 안 돼. 일단 여러분의 전화기에
그 뭐라 그러나 연락처에다 010-2294-2016을 입력하시면 망치 부인 그리고 그 망치 부인이라고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망치 부인 옆에 꼭 이렇게 쓰세요. 문자만. 전화하면 고소당함. 예, 자, 망치 부인 쓰고 그 옆에 문자만, 그 밑에 칸에 전화하면 고소당함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전화하시면 고소합니다. 예. 어디서 막 망치물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예.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이 텔레그램으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텔레그램을 보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나 전화통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니 사드가 우리나라 방어 목적이라는 건 애들도 하마터면 사쿠라님 이름도 사쿠라인데 이렇게 채팅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사드가 우리나라 방어 목적이라는 애들은 머리에 뭐가 든 거야? 똥이 든 거죠. 사드는 우리나라 방어 목적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 견제하라는 거라니까. 이제 사쿠라님도 알아요. 네, 사쿠라님도 아는 이 진실을 누가 모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 가끔씩 우리 채팅창에서 이 낯선 아이디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드의 거리가 600km밖에 안 된다면서요. 이 모자란 것들을 어디부터 가르쳐야 되나. 옛날에 2008년에 이 광우병 집회 한참 할 때 그때 우리 그 어떤 사람이 손석희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생방송 중에. 그래서 그거 광우병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손석희 선생님이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러자 다음날 자기가 손석희 입을 막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온 국민이 뜨아했던 바로 그기요. 예.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민중의 소리죠. 민중의 소리인가 미디어 오늘인가 기사 났습니다. 그 매니저님들 그 기사 좀 올려주세요. 그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드를 쏘는 미사일 포격대 때문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대는 그냥 큰 대형 트럭에 그냥 얹혀가지고 다니는 거고 딱 보시면 알아요. 되게 부실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드는 실제로 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드는 발사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다? 이 레이더를 위해서다. 그 레이더가 다른 말로 엑스밴더 레이더라는 거고 그 엑스밴더 레이더라는 게 반경 몇 킬로까지를 감시하는 거다. 여기서 요원들이 나타납니다. 600km라고 쓰면 블랙이야. 뒤질 수가 있어. 네. 2000km. 우리가 2000km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 실험한 게 이번에 단독 기사로 났는데요. 3000km래요. 네. 그러니까 2900km까지였는데 3000km까지 탐지했다라는 자기네 자국 국방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레이더의 그 탐지 거리가 600km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미 국방부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그것도 미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를 쓰레기 자료로 만드는 아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적 행위자들은 이건 캡처해가지고 고소해야 돼요. 네. 선동 1인자다. 내가 뭘 어쨌다고 선동이야. 네가 흔들린 거지.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가 쓰면 지가 귀가 얇아갖고 흔들린 주제에 지가 감동해놓고 나한테 선동했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드 반대하고 싶은가 보지? 그럼 너의 양심이 있는 거야. 예. 자, 지금 뭐 선동 오진에, 지금 난리들 났어요. 예. 선동. 이 선동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슨 일인가 하게 하다. 지금 선동이라고 쓰고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우리와 함께 사드 반대를 외치고 싶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이제 익숙해졌어. 박수 익숙해졌어. 네, 자, 또 울어요. 네, 박수 치니까, 네, 또 울어요. 예. 자, 북한 가서 사시죠? 이야, 아니 도대체 국정원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매니저님들, 나더러 북한 가라는 이 간첩들 좀 잡아주세요. 아니, 얘네들은요, 제가 이제 방송 10년 차인데, 저더러 맨날 전라도 사람이에요. 얘네들 똑똑한 여자만 보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말만 하면 북한 가래. 이것들이 간첩이야. 월북을 종용하고 있어. 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간첩들을 잡아야 되는데 간첩 잡을 시간이 없어. 뭐 하느라고? 댓글 다느라고. 댓글 다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맨 동네에 간첩들이 우글우글해요. 네. 자, 하여튼 이 선동하지 마라. 어쩌고? 뭐 북한으로 가라고?
얘네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 빼돌리려는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드 거리가 3,000km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레이더의 원리가 그 3,000km까지 전자파를 쏴서 돌아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형태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3,000km가 가능한, 그럼 600km라는 게 뭔 얘기냐?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600km까지만 하겠다는 뻥을 까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페라리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40km 밑으로만 운전하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죠. 예, 한마디로 진짜 구라구라 개구라 쌍구라예요. 예, 어디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 호모조소를 알아요. 그죠? 예, 이 페라리 사가지고 40km로 달리면 고소당합니다, 페라리에서. 예, 자, 그래서 이게 3,000km까지 가는 레이더를 가지고 600km만 쓰겠다라고 뻥을 까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지요. 그죠? 예, 웃으면서 얘기하면 애가 좋은 말인가? 뻥이란 말은 나쁜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고요. 또 하나, 이 사드가 사드 전자파보다 핸드폰 전자파가 해롭대요. 너 나가. 그래요. 이 핸드폰 전자파도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3,000km를 쏘는 레이더를 아이들이 뻔히 있는 이 사드 포대가, 저는 사진으로 볼 때 이렇게 사진에 저 위쪽에 그 성산 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쪽에 학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이 동남쪽에 성산 포대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그죠? 그러면 바로 레이더의 직격거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100m까지만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군 자료에는 3.6km 이내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100m 이내에는 보호 장비를 해도 가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금지이고, 3.6km까지는 허락받고, 그 다음에 철저한 보호 장구를 갖춘 비상시에만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아이들의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죠? 거기다 군민들도 지금 살고 있고. 15,000명. 15,000명. 2만 명 가까이. 2만 명. 그 레이더 쏘는 방향으로. 레이더 쏘는 방향. 거기 전단지에 그래프에 우리 성주 국민의 위치가 나아가 있어, 밑에. 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예. 레이더 방향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체 실험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 정도로 네. 심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 레이더 100m. 이게 사람의 출입 금지. 자, 이게 지도에 보일까 모르겠는데. 자, 이거 보이나 한번 봐줄래? 여기 지금 이 부책벌이 잘 보이나? 잘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아니 좀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해서, 아니, 좀 더 저기, 렌즈 쪽으로. 되는데요? 예. 여기 보면 읽어 보실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이 점들, 검은 점들이 지금 주민들이 사는 곳인 거죠? 관공서. 네, 관공서와 이 병원. 주민들이 사는 곳들. 학교. 예, 그러니까 이 갈색 부분이 3.6km. 이게 갈색 부분이 몇 킬로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일단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km가 갈색 부분인데, 2.4km까지가 항공기 및 전자장치가 영향을 받는 지역, 출입 금지 구역이래요. 지금 망치분 앉아 계신 자리가 2.4km 안에 들어갑니다. 아, 진짜! 깜짝이야. 네. 애기 또 놀랬어. 미안해. 어떡해. 미안해. 세 번째 나가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사드 배치되는 곳으로부터 출입 금지 지역, 출입 금지 지역인 2.4km 안에 들어와 있답니다. 항공기와 전자장치가 영향을 받는 지역이래요. 이 위치가 갈색이. 그 다음에 3.6km까지가 통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2.4km까지는 여기도 출입금지예요? 네. 그리고 3.6km, 그러니까 2.4km에서 3.6km가 아무도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보호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구역이 3.6km 안에라면서요. 그러니까 2.4km에서 3.6km까지만 보호장구를 차고 들어가는 거고, 2.4km까지는 아예 출입 금지. 네. 그 근데 구역 안에 다 그런데 2만 명이 살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2만 명, 수백 2만에서 2만 5천 명.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3km 내에 레이저 살고 방향으로. 레이저 방향으로 3.6km.
그래서 여기에 수비실 마을, 성산리 마을, 문화예술회관, 성일가야 아파트, 성주 초등학교, 성주 군청, 중앙초등학교, 초등학교가 2개나 있네요. 네. 성주 여고, 농공단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3.6km에서 400m 밖에 실리안 아파트. 근데 이게 미군들은 5.5km까지를 접근 금지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성주에는 100m만 지나면 괜찮대요. 전자파가 100m 안에만 100m 안에 들어가면 내장이 파열되고 다 죽는다 하는데 그 이후로는 괜찮답니다. 101m부터는 괜찮대요. 101m. 그렇게 그러니까 와서 국방부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성주 군민들한테 와서 발표한 네네네. 거죠. 예. 그리고 이 경북에서 학생들에게 사드에 관련해서 안전하다는 안내문을 냈다는데 네네네. 거기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애기 엄마 미안해요. 예. 네, 저도요. 좀 이따 와서 사진 찍어요. 좀 이따 다시 오세요. 예. 이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지금 제가 그 카메라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빨간색 100m 여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접근하면 안 되는 지역이고, 여기 이 갈색이 2.4km인데 이 안에 지금 마을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들이 이게 지금 성주여고, 중앙초등학교, 성주군청, 성주초등학교, 그 다음에 청일가야 아파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가 이제 실리안 아파트라는 데가 있는 데인데, 여기 영어로 미군의 기록에 의하면 10km까지는 사람의 출입을 100m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2.4km까지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4에서 3.6km 요 진한 노란색만 통제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보호장구를 착용한 사람만. 나머지 사람은 출입 금지. 예.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5.5km까지는 접근 금지 구역. 이게 지금 미군의 기록 내용인 거죠. 네. 미군 네, 규정인 네, 거죠. 네. 미군의 공식 기록. 그리고 이게 괌이라든가 다른 사드 기지에서는 이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와보지도 않고 추적지래요. 주민이 레이더 후방에 살면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레이더 방향으로 다 사니까, 모여서 사니까. 그래서 우리 성주 국민이 얼마나 뭉쳐가지고 매일매일 촛불을 드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이 성주 군민 전체가 얼마죠? 5만 명 중에 예. 2만 5천 명의 이 생계와 이 생활 근거지를 네. 지금 이렇게 접근 금지 구역으로 묶으면서 그렇죠.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그렇죠. 거는 네.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대학살입니다, 대학살. 맞아요. 우리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죠. 정말로 말 그대로 개돼지로 보는 거죠. 예. 마루타라고 저희를 마루타 세계에서도 이렇게 해놓은 데는 없어요. 저희를 실험하는 거죠, 세계 최초. 사드 실험. 지금 우리 시청자님 저쪽에서 우리 주부님께서 울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한 65년 전에 그 이승만이 그 죄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학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마찬가지의 학살을 또 저지르고 있다. 한 동네에서 2만 5천 명의 생활 터전을 이렇게 뭉개버리면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상해 줄 테니까 돈 받고 나가라 라고 그런 이야기로 아마 그 마무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런 보상을 요구하려고 지금 쇼를 한다는 등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건 학살입니다. 정말 학살이에요. 제가 늘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부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2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저희 옛날에 이 청동기 목걸이를 하고 다녔던 그 군장들부터 이 백성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백성이 청동기를 찬 군장에게 곡식을 더 많이 가지라고 인정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국가 권력에게 세금을 냈던 이유는 딱 2가지예요. 뭘 보호해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라.
이게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생명에는 안전이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돼요.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왜 기사들이 성을 만들고 성주와 기사들이 이 장원을 만들어서 농노들을 보호했어요. 농노들이 말도 안 되는 예속된, 그들에게 묶여있는 땅에 묶여서 노동을 하면서도 그걸 참았던 이유는 그들이 나의 곡식을 지켜주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일을 참고 견딘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을 낸다면 정부는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이 생명은 안전이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세월호처럼 또는 메르스처럼 또는 이 환풍기 참사처럼 또 저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권력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됩니다. 옛날에 이 도적대들이 와서 이 곡식을 훔쳐갈 때 그 권력을 만들어서 그 권력에게 세금을 내고 네가 저 도적을 막아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맨 처음부터 권력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주 군민들이 막말로 성주 군민들이 사드를 놓든가 말든가 상관없다. 그런데 왜 우리 동네에 놓느냐라고 얘기하는 성주 군민들을 님비 현상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죠?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 나쁜 건 안 돼라는 아주 못돼 처먹은 생각으로 성주 군민들이 반대한다. 그럼 지네 집에다 설치하지. 그죠? 그럼 지네 집에다 설치하지. 왜 남의 집에다 설치해놓고 님비 현상이라고 욕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님비예요. 맞아요. 지네 뒷마당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벌써 입만 애국자예요. 입만 애국자. 그렇죠. 입만, 제 주둥이만 애기 같죠? 네. 이 주둥이만 애국자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저는요 성주 군민들이 사드를 배치하든 말든 우리 동네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 친구도 과수농사를 지어요. 이게 과수농사가 일반 농사보다 소득이 많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그게 다 투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또 다 농가의 부채가 아닙니까? 농가 부채로 시설 만들고 그걸로 성주 참여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래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만한 동네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동네에 와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러 나와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님비 현상이라고 비판한다고 절대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님비라고 얘기하는 그 주둥이에다가 그 레이더를 어머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좀 센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주 군민들한테 망치 부인의 선동죄로 신고하자. 너는 고소할 거야. 쥐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감동해놓고 어디서 선동질이야? 누구더러 선동을 한대? 네가 감동한 거지. 왜 112에다 신고해? 망치 부인이 내 가슴을 훔쳤어요. 아니면 119에다 신고하든가.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기분 나빴어. 자, 그래서 우리 성주 군민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제가 오늘 와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시청자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또 열심히 우리 성주 국민들을 위해서 투쟁하시는 분들이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틀림없이 쟤네들이 앞으로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명분상으로 위축감을 주려고 할 거다. 너희들이 하는 짓은 님비 현상이야. 아주 이기적인 거야. 지역 이기주의야.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어 니네 집으로 가져가 라고 당당히 얘기하셔야 된다. 또 두 번째, 그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 틀림없이 이간질 할 거예요. 이번에 그 약사님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투쟁하는 애기 엄마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갈 겁니다. 그 종북 빨갱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망치 부인이잖아요. 저를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선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스님께서는 저한테 보살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어떤 신부님께서는 신실한 자매님이라고 부르셔요. 종북 빨갱이 눈에는 빨갱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 보는 대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종북 빨갱이 몰이를 할 때 그때 같이 싸워줘야 돼요. 저는 사실 저 솔직히 얘기해서 참외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부터 참외 먹으러 사러 온 거예요. 왜?
성주 군민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외면하면 다음은 내 차례다. 이건 우리 온 국민이 가져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성주 참회를 지키러 왔습니다. 왜? 성주 참회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엔 고창 복분자가 당할 것이고 고창 수박이 당할 것이고 경북 예천 사과가 당하겠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것들을 잃어가겠지요. 그렇게 번번이 망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첫 시작인 성주 참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잘 온 거죠? 아까 질문, 네. 새누리당에서 청문회 하겠다라고 지금 아침에 보도가 났는데 무슨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사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 뭐겠습니까? 지금 언론 믿고 하는 거겠죠. 종편에서 그리고 이 8가지 지상파와 케이블,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YTN, 연합뉴스, 그 다음에 또 하나, MBN. 이 8가지 24시간 보도를 하면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8가지로 24시간 개구라를 치면서 주장한 내용들을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입으로 그걸 또 발언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워서 그 얘기는 못 듣게 하고 지네들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게 마치 맞는 얘기인 것처럼 해서 온 국민을 한번 또 속여넘겨 보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데 그 청문회 때 성주 국민 여러분이 국회로 가셔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쓸데없는 얘기할 때 입을 처박아야죠. 저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예. 사드 배치해야 된 니네 집에다 하라니까. 금욕 초보자 너네 집에다 하라고. 사드 배치해야 됨이라고 외치는 자들 너네 집에다 하란 말이야. 예. 지금 예, 우리 그러니까 가져가 너네 동네로 가져가. 예. 서울에 하라는 애들은 뇌가 없는 거다. 내가 볼 땐 너도 별로 뇌가 없어.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첫째, 이 사드의 레이더가 문제이고 이 사드 레이더가 600km밖에 안 된다라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저기 나와 있나요? 우리 매니저님들이 여기 올려주셨나요? 예, 저기 뉴스 있죠, 뉴스. 예, 뉴스 좀 올려주세요. 지금 그 레이더,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3000km까지 미국에서 이미 2008년에 3000km까지 그 확인을 한 내용이 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결국 그러면 이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실제로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라는 거는 거짓부렁이고,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은 다음에다가 미국에다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이 레이더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이 사드 문제점에 대해서 국제 여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라고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땐 사실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에만 국제사회가 동의했다. 그래서 북한을 압박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했다라고 오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자,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이퀄 북한 왕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무슨 얘기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북한만 왕따당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남한과 북한에 전부 누구도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미국의 전략, 비확산 전략. 한마디로 핵무기를 더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그 한반도에는 핵무기를 더 가지면 안 된다는 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북한을 고립시키는 거다. 이게 조중동식, 종편식 여론 조작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번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원했던 건 남중국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중국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그걸 따냈다. 그래서 각자 요점이 달랐던 부분인데 우리 언론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사드는 마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여론 몰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뭘 가지고 이야기한다?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사드 레이더가 3,000km까지 탐지가 가능하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자, 오늘 오늘인가 어젠가 대구 치맥 축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네. 어제부터 대구 치맥 축제를 벌인다고 이게 대대적으로 준비를 한 행사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을 뭐 몇천 명을 뭐 초청을 하고 이랬는데 2만 명. 그런데 그게 중국 관광객들이 안 와버렸다는. 그래서 이 축제가 쫄딱 망했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칭따오라는 그 맥주 회사에서도 참석을 안 하고, 그리고 중국의 그 관광객들이 지금 그 관광을 취소해서 관광 예약을 다 취소해버려서 지금 완전히 죽쓰고 있다는. 자, 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단지 성주 참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대구 치맥 축제를 준비했다는 건 그만큼 대구를 살려보겠다라는, 관광객을 유치해보겠다라는, 대구에서도 지금 제조업이 줄어들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쓴 건데 그것도 묵사발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건 단지 성주를 죽이는 게 아니다. 가까이 대구를 죽이고 경북을 죽이고 더 크게 한반도 전체를 죽이는 거다. 어디선가 프랭카드에서 봤나? 사드는 성주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전자파는 성주를 죽이는 거지만 사드는 한반도를 죽인다. 너무 이 미디어 몽구님이 찍은 프랭카드였는데 다시 한번, 전자파는 성주를 죽일 뿐이지만 사드는 한반도를 죽인다. 이게 성주 군민들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님비 현상이라는 둥, 지역 이기주의라는 둥 이러면서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 군민분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 명분을 중시합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기적이다라고 비난받으면 갑자기 위축되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들더러 무슨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니네 집으로 가져가라. 너네 동네에다가 배치해라. 왜 우리 동네에다 하느냐. 너네 동네에다 배치한다로서 너도 싸웠을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그럼 대놓고 공산주의 하든가.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왜 이기적이야. 도둑이 들어서 뭘 훔쳐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신고하고 싸워야지. 강도가 들어오겠다 그러고 도둑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드 군민들이 우리 성주 군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내가 볼 때 사드 찬성한 애들이 전국이야. 맞아요. 그죠? 예. 지금 여러분들도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주부님들 전문가들이야. 너무 전문가들이라서. 지금 보러 오신다고 버스 타고 오셨던데? 그래요? 대구에서도 지금 오시고? 그러면 불러주세요. 모시고 올게요. 네, 대구에서. 저도 2년 동안 봤는데 너무 예쁘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26살. 오늘 핀을 꽂아서 예뻐 보여요. 저도 예쁘게 가서 그래. 네, 우리 18층 꼬마가 저를 보면서 계속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제가 계속 파란핀을 꽂고 다니면서 나 아줌마야 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성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경북 도민들,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에서 죄송한데요.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못한 일이 있다. 그게 대구 경북의 대중을 깨우는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저 사실요, 제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방송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프리카는 별풍선이라는 게 있어요.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시청률을 좀 환전을 해서 500개면 3만원으로 환전이 돼요. 근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환전을 한 번도 못했어요. 500개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되니까 하루에 500개가 들어오더라는 거. 어찌나 놀랍든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7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저도 미쳤다고, 이미 민주주의 됐다고,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랬던 사람들이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1년째 민주주의가 죽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어머, 이명박 대통령이 요정일세. 그래서 민주주의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더니 1995년에 사라진 학생운동을 살려낸 거예요.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 큰일 했다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못한 일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못한 게 경북을 깨우는 일인데, 어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방에 깨웠네. 네, 사드 한 방으로 경북을 홀딱 깨워버린. 그래서 지금 그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그 경북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뭐 56%, 그 긍정적인 여론이 35%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 3명이 박근혜를 지지하나요? 아니요. 그쵸? 거의 100%. 제가 볼 때는 3.5%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박근혜 찍은 우리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손가락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그런 얘기 많이 들 거예요. 거봐라, 박근혜 찍어서 벌 받았다라는 얘기 많이 너무 들죠. 빨리 하지. 너무 그죠? 빨리 예, 하죠. 네. 자, 박근혜 그런데 찍어서 말입니다. 사드로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선물이니 받아라. 너무 마음 아프시죠. 근데요, 제가 이제 2012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야 돼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박근혜를 지지할 거예요. 그죠? 네.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온 국민이 박근혜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인지를 다 깨닫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결과예요.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은 박근혜의 실체를 온 세계에 드러냈다라고 당당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찍어줘서 처음에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니네들도 깨난 거 아니냐. 우리 아니었으면 니네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당하세요. 중요한 건 쟤네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딸이 국정원 직원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성폭력 댓글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발을 한 뒤로 이렇게 아저씨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게 뭐냐면, 저는 뭐 제가 돈을 노리거나 높은 지위를 원하거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거든요. 저한테 오로지 소중한 건 딸밖에 없으니 일부러 딸을 상처낸 거예요. 그래서 딸을 괴롭혀서 저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저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려는 그런 전술이었죠. 근데 제가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저는 어린 시절에 포기를 못 배웠어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 거야. 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포기인지. 그래서 저는요, 그 강자들 앞에 저들은 약하게 굴어요. 약자 앞에서 강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다. 제가 맨 처음 국정원을 고소한다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어요. 저 여자가 미쳤구나. 제가 감옥도 갔다 왔거든요. 저 여자가 미쳤구나. 그러나 저는 그래, 나 미쳤다. 미친년한테 한번 당해봐라. 끝까지 버텼죠. 그리고 국정원 직원 1명을 기소시켰어요. 저는 그 1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저는 국정원 3년 안에 문 닫게 할 겁니다. 국민을, 어린아이를 그렇게 모욕하는 직원에게 월급 주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국정원 댓글원들, 그들을 승진시키고 월급 준 국가 이 책임자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지금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헛소리를 해대는 놈들의 IP를 추적해보면 저는 틀림없이 같은 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론을 조작해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마치 대다수의 여론이 지네 편인 척 해봤자, 그거 아시죠? 사드 찬성, 성주를 포함해서 사드 찬성 55%, 반대 35%, 그래서 집회에 나왔더니 20명, 반대가 2,000명인데 20명이야. 이런 썩을, 죄송합니다. 성주 국민이 못 보낸대요. 그거 몰라요. 이거 처리해요. 어떡하면 좋아? 네. 성주 군민님 차에다가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이게 무슨 채팅창에 뭐라고 글이 올라오는데, 예. 이 국가정보원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실제로 사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알리고, 그래서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국가정보원인데 댓글 달고 앉아있어. 사드가 안전하다고. 600km라고. 미국 국방부를 능욕하는 댓글 달고 자빠졌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혼쭐을 내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뭐든지 정부를 비판하면 전부 다 종북 빨갱이를 만들어서 아마 성주 국민들 앞으로 종북 빨갱이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예, 그 종북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자리가 좁습니다. 예, 자, 이쪽으로 들어와서 좁혀서. 예, 네, 그래서 이 종북 빨갱이라는 논리, 이제까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죄 없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몰아서 수십 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뭐 이승만처럼 그냥 야만적으로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재판을 거쳐서 재판에서 간첩으로 사용을 시켰어요. 그렇게 한 단일 사건으로 한 번에 8명씩, 뭐 울릉도 간첩단 사건, 뭐 저기 뭐예요, 인혁당 사건, 수없이 많은 간첩단 사건을 일으켜서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24시간도 되기 전에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위축시킨 거예요. 그렇게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그 유가족들한테 보상해주고 있어요. 이게 박근혜 아버지가 한 짓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권력자들이 사드를 누구를 위해서 배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드를 배치해놓고 그것에 반대하는 성주 국민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간다는 거, 종북 빨갱이로 몰아간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 후손들이 자금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상해야 됩니까?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내 딸이 성주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네, 어서오세요. 예, 앉으세요. 예. 성주 국민의 유가족에게 보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 손으로 성주 국민들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제 한 몸이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늘 방송 끝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혼자 온 것 같죠?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같이 오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야? 예? 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말고 방송에서 몇 명인지를 지금, 지금 이게 나 중계방으로 갔나봐. 나 지금 중계방에 들어가 있나봐. 본방에서 쫓겨났어, 매니저가. 네, 그래요. 예. 자, 지금,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예? 예, 3,465. 저 혼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3,400명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3,400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성주 군민들 힘내시라고, 성주 군민들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조금 이따 손이 올라와요.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3,400 시청자님들 중에 성주 군민들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 된다.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까? 손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 중계방에서도 손자 올라가고 있고요. 예, 지금 저 혼자 온 거 아닙니다. 제 뒤에 3,400명 있어요. 아, 진짜. 오늘 기사로. 네. 저 깜짝 놀랐어요. 564명, 500명밖에 안 봐, 중계방이야. 예, 역시 3,500명과 함께 왔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가 이제 오늘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가지고 사드를 어떻게든지 덮어버리려고 애를 써왔잖아요. 그죠? 어제 뉴스에도 뭐 거의 안 들리고, 그저께 뉴스에도 거의 안 들리고, 그래서 막 사드가 다 묻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잖아요. 묻혔으면 오늘 청문회 한다고 왜 하겠어. 그죠? 네. 아니, 솔직히 지들 말대로 사드가 묻혔으면 왜 지들이 청문회 한다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사드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그만큼 경북의 민심이 흉흉한 거야.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어떻게든지 공론화해서 명분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 여러분이 종편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종편을 이기고 계신 거예요. 정말. 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라고요. 성주 국민은 똘똘 뭉쳐야 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1318 카톡방이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방에서 쫓겨나면 다시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농간도 못 부리고 얌전히 있고 그러니까 그 방에 단합된 어떤 여론 흐름이 되고 사실 1300 제가요 우리 동네 보니까 아줌마 하나가 학교를 들었다 놓고 아줌마 셋이 모이면 동네를 들었다나 근데 40명이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들었다 볼 수 있어요. 저도 아줌마잖아요. 망치 부인 혼자서 인터넷 방송에서 나름 애쓴 것처럼 여기 아줌마가 몇 명이야 이거 그냥 쟤네 끝난 거야 이제. 네. 우리 동네 말로 좆된 거예요. 우리 그 참 안타깝게도 군대 안 가본 남자랑 애나 보지 않은 아줌마가 애나 보지 않은 처녀가 나라를 이끌다 보니까 아줌마들을 몰라. 군대 갔다 온 아저씨를 모르고 그죠? 예. 근데 저 궁금한 거 성주에서는 여성들만 투쟁하나요? 많아요. 밖에 나가면 지금 교회에서 뭐 하나 더 하고 있어요. 다른 행사 남자들은 또 바깥에서 행사하고 있고 그거는 10만 청원 운동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10만 청원 운동 그거 홍보 지금 이제 백악관 사드 배치 결사반대 10만 청원 운동을 남자분들 여성분들만 백악관에 있길래 청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 백악관에다가 백악관에다가 이게 지금 미국 희망연대에서 이걸 맨 처음 시작한 거죠. 아닙니다. 우리 성주를 고향을 둔 미국 시민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8월 14일까지 10만 서명 운동이 들어가야 이가 백악관에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결사반대 백악관 10만 청원 운동은 백악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그런 청원 운동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명, 8만 명 남았군요. 서명 방법 뒤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서명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위피플 이게 청와대 사이트, 백악관 사이트군요. 위피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인 나우라는 이거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다 표시가 나와 있어. 이게 전단지 이거 진짜 필요한데, 이거 보이세요? 이게 이제 백악관 사이트로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생긴 말, 사드라는 말만 찾으면 돼. 긴 거 필요 없어. THAAD 이거 들어가 있는 이걸 찾아서 여기다가 Sign Now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이 글자를 외우시고, 요거 이제 캡처 뜨세요. 캡처 뜨셔가지고,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하고 성을 쓰신 다음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쓰셨으면 또다시 이걸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되면 메일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크가 뜨면 그 다음에 요렇게 쓰면 이제 이게 메일이 도착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받은 메일함으로 가서 메일함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위피플에서 보낸 메일을 클릭을 해서 위피플에서 보낸 메일을 꼭 클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이게 완료. 다시 한번 백악관 사이트로 들어간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리사인드? 밑에 초록색 더 디시전 오브 디플로이 사드 안티 미사일 시스템 인 사우스 코리아. 이건 뭔지 모르겠다. 여기 하여튼 들어가서 이 말을 떠듬 읽은 다음에 사인 나우를 눌러. 그 다음에 이름 쓰고 성 쓰고 이메일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사인을 눌러.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너한테 메일 보냈다 이렇게 사인이 와. 그러면 나의 받은 메일함으로 가서 메일을 열어. 위더 피플이구나. 위더 피플이라는 이 백악관에서 보낸 메일을 확인을 해. 그러면 완료. 이렇게 해서 10만 명이 대한민국 국민 10만 명이 사인을 하면 백악관에서 사드 결정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제 미국 교포들이 이제 그 길을 열어준 건데,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희망연대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뵀어요. 그 희망연대라는 게 누구냐 하면 장준하 선생님 아시죠? 박근혜 아버지가 망치로, 예, 그 장준하 선생님의 셋째 아드님이 그 미주 희망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희망연대를 만드신 분들이 그 장준하 선생님의 셋째 아드님이랑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한 2년 지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시작은 그랬던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 믿을만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야, 이 박근혜 아버지가, 제가 서명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예, 뭔데요? 이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예. 성주 백악관 서명이라고 치시면 예. 바로 이게 카페가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면 바로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네. 다 올려놨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지. 우리가 백악관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다음 카페에서 네. 뭐라고 찾는다고? 성주 백악관 서명이요. 다음에서 성주 백악관 서명이라고 치면 네, 카페가 보여주세요. 있어요. 그 카페를 보여주세요. 네, 나와 이게 있어요. 또 엉뚱한 가짜 카페가 또 나올 수도 있어. 예. 예, 이렇게 성주 백악관 서명을 치면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첫 번째 사이트 바로 첫 번째 들어가 사이트. 볼게요. 예. 들어가서 보면 설명이 다 있어요. 예, 설명 읽어보시고 설명이 다 설명하러 있고. 가기 딱 예, 터치하시면 서명하러 가기를 네. 터치하시면 터치해 보면 네. 오메 미더피플로 가네. 오메 예 오메 쉽다. 예 여기 이거 사인 나우를 딱 누르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예 오메 간단하네.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네. 네, 자 여러분 애국하는 길입니다. 예, 오늘 지금 아직 서명 안 하신 님들 저기 같이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 조심하셔야 될 거, 뭐 오바마 킬,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NSA에서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메일 했을 때 거기 그냥 성하고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만 남기고 차분히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카페에서 성주 백악관 서명 치시고 첫 번째 카페로 들어가셔서 위더피플 사이트로 들어가서 세 가지만 기록하고 그 다음 반드시 여러분의 받은 메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서명이 완료된다. 자 부탁드릴게요. 예, NSA라고요. 예, 이 그 국토안보부라는 미국의 괴 단체죠. 예, 옛날에 CIA라고 아무나 저기 스파이라고 그랬던 단체 KGB 친구 그 CIA가 KGB랑 둘이 싹 둘 다 망한 다음에 새로 만든 거 9.11에다 팍 터트린 다음에 온 미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서 이 허블 망원경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망원경을 인공위성에다 달아갖고 지구를 샅샅이 훑어보는 그런 괴단체 예, 그것들이 NSA예요. 여러분이 저기 메일로 오바마 놀리고 메롱 막 이러면 거기서 찾아와. 조심해야 돼. 예. 자, 내가 되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 10만 서명 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박근혜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박근혜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근데 이거는 이 10만 서명 운동은 박근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치? 우리 해봤잖아? 맞아요. 3년 반 동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오바마한테 오형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만 서명 운동은 백악관에다가 정책을 재논의해달라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드 결정을 오바마가 주도했다. 거짓말이죠. 네. 오바마는 그러니까 별로 찬성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결국 미국의 공화당과 군수산업체들이 밀어붙인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 공화당 지금 미국의 의회가 공화당이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 오바마가 돈 한 푼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동의해줬지만 이건 오바마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10만 서명운동을 밀어붙이면 오바마에게 뭘 주느냐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죠. 그럼 오바마는 정말 평화주의자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오바마를 막 천사처럼 우리를 구해줄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다칠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가 첫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당한 거다.
도둑과 강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겠다는 거, 그거 당연한 자위권이다. 따라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미국을 정확히 봐야 된다. 우리가 미국을 영원한 우방이라고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고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마구 뭉갤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파트너로서 미국이 정확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또 우리의 권리와 요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파트너 관계를 우리가 이룩하는 그 시작이 성주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우리의 히어로가 아니다. 알다시피 그 미국의 지금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지금 대선 중이잖아요. 근데 계속 여론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 장면 언제가 생각나냐? 저는 2007년 우리나라 한나라 경선이 생각나요. 그 여론조사 누구한테 했을까? 미국의 여론조사 웃기지 않아요? 트럼프가 처음에 낮다고 그랬어. 그러더니 비슷해졌다고 그랬어. 그러더니 트럼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인들 중에 대놓고 트럼프 지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거는 마치 사드 여론조사랑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드 찬성 55%, 반대 35%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사람들의 귀를 누르려고 했던 언론 플레이,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찬성한 적 없습니다. 예. 찬성하는 사람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아니, 근데 진짜, 나 그거 너무 놀라운 게요. 언제 한 거예요? 원래 이러면 그 찬성 뭐라 그러나, 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드 찬성하는 요원들이 나와야 돼. 이쯤 되면 반드시 나오고 난동을 부릴만 한데 못해. 그건 뭐냐? 이게 결국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재산이거든. 그렇잖아요. 성주 군민들이 그 왜 안 나오느냐? 아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지지해도 지금 자기 땅에 똥값 되는데 누가 거기 나와서 싸우겠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밀양이라든가 강정마을이라든가 몇 명을 매수해요. 목소리 크고 시끄럽고 성질 나쁜 애들을 돈 몇백만 원 쥐어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막 분위기를 주도하게 시키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성주는 처음부터 그게 불가능했던 게, 성주는 돈 몇백으로 매수가 안 된다. 뭐 한 몇십억씩 줘야지 매수가 되는데 그러려면 남는 게 없거든. 맞아요. 남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주 싸움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이 밀양 강정은 워낙 주민 수가 작았고, 그 다음에 밀양은 너무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이론적인 무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성주는 지금 보니까 왠지 전문 시위꾼들이 모여 사는 거. 정부가 우리를 얕봤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박근혜가 그렇게 우리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밤하다가 왔어요. 진짜 말도 밤하다가 왔어요. 밤하다가 왔어요. 저는 데모를 처음 해봤어요. 데모를 처음 해봤고, 대학생 때도 못 해봤어요. 대학생 때도 못 해보고 피부 관리만 해봤고 반만 해봤는데 하루아침에 투사로. 네네네네. 근데 제가 옛날에 학생운동 할 때 보니까요, 원래 반만 하던 엄마인데 아들이 어느 날 죽으면 그 다음날 투사가 되더라고요. 투사 안 되지. 네. 그럼요. 사실 이게 엄마들이라서 그래. 이 맞아요. 세월호 보세요. 맞아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무슨 힘으로 싸우겠어요. 맞아요. 제 딸이 고2인데 지금도 엄마 옆에 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딸이 고2가 된 다음에 너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런 애인데 아직도 엄마 옆에 눕고 싶어하는 그런 애들인데, 그 애들이 거기서 손톱이 문드러질 정도로 그 난간을 붙들고 있다가 죽어간 시신을 본 엄마들이 어떻게 그걸 잊겠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내 자식을 누가 죽였는지 범인이라도 밝히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버티고 있는 유가족들한테 그 모진 소리 하는 것들 저는 천벌받게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천벌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한테 벌 받는 게 나을 거다. 맞아요. 사람한테 벌 받는 게, 감사합니다. 야, 이런 데서 하니까 좋네요. 예. 사람한테 벌 받는 게 천벌 받는 것보다 나을 거다. 맞아요. 정말 그렇게 성주 유가족들 짓밟고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랬다.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랬다. 얼마나 모욕을 했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거요. 나는 박근혜 정부와 나는 그 댓글 쓴 사람들 나 끝까지 잡아서 그들이 전부 배상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또 내가 해보니까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성 글 쓴 거 그거 전부 캡처해주세요. 그거 3년 간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인터넷 사이버 모욕죄는 6개월인가가 공소시효예요.
근데 민사소송은 3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애들에 대해서 캡처 다 떠가지고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게 걔네들한테 민사소송 걸어서 그걸로 투쟁기금 마련하고 그걸로 특별조사로 활동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주 군민들을 종북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 다 캡처하세요. 다 캡처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민사 거실 수 있어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제가 고소의 여왕이잖아요. 예, 제가 일베와 이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드를 결사 반대한다. 네, 여러분은 지금 아동학대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요렇게 이제 그 글을 쓴 사람, 스토리에. 예. 요거 캡처해서 민사소송 거세요. 예. 이거를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나갔다. 그런데 지금 이건 엄마가 아이를 아동 학대했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한 거, 이 부모가 이거 혼자 하지 말고 단체로 해서 나중에 민사를 걸어서 그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드 주민들이 지금부터 미리 그걸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약간 여러분들 중에 젊은 친구들 중에 사실 지금 성주에도 직장을 못 구한 청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청년들 몇 명한테 성주 군민들한테 욕하는 애들 PC방에서 캡처 떠라.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시간당 시급 10,000원씩 주세요. 시급 10,000원 주고 하루 종일 캡처 떠라. 그래서 그 캡처 다 떠갖고 나중에 싹 민사소송 거세요. 예. 해보니까 그게 괜찮아. 아니 개인적으로 전화 와가지고 네. 이상한 거 보내고 그런 영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녹음하시고요. 하는 박스를 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예.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5천만을 위해서 너희 5만이 죽어주면 안 되겠냐고 전화가 와요. 일하고 있는데. 종국 빨갱이라고. 참외 농사짓는 농부한테 박스 보고 참여 전화가 박스 전화번호 보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전화하면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으면요. 고소하기가 참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고소할 때 그 사람의 연락처를 몰라서 고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어머 저도 사드 찬성하는데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한 다음에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선생님 전화번호냐고 정말 감사하다 해서 실명을 꼭 확인하세요. 아니요 대놓고 딱 이름하고 지금 찍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자기? 카톡 같은 걸로 계속 네. 괴롭혀요. 그럼 계속 괴롭히는 거 다 모으세요. 다 모아가지고 차단 안 시키고. 예, 일부러 차단 안 시키시고 자료를 다 모으세요. 네. 저도 이번에 저한테 계속 했던 거 1000개인가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고소한 거 있거든요. 저도 지금 약 올렸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절대 대응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시거나 아니면 막말을 댓글 달지 마세요. 막말 댓글을 달면 욕설이나 막말을 달면 그걸로 또 쟤네들이 고소를 해요.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이렇게 만약에 욕이 하나 왔다. 아싸 1,000만원 또 왔다 2,000만원 그렇게 모으세요. 이게 다 돈이구나 해가지고 다 모으신 다음에 그거 민사로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자꾸 받다 보면 당연히 속 아프고 막 설사 나고 이러잖아요. 병원에 가세요. 원인이 뭘까요?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스트레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성 이 소화기관 장염 진단 나와요. 진단 최소 2주 이상 나오죠? 진단서 첨부하시면 고소자료로 아주 쓸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혹시 정신적으로 잠을 못 잔다든가 그런 걸 자꾸 보고 충격받아갖고 잠을 못 잔다든가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거는 더 좋은 자료죠. 예,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나 안 그랬는데 이런 협박 문자가 온 다음에 내가 어떤 증세가 나타났다. 꼭 진단서 끊어두세요. 그래서 재판 민사 자료로 내시면 된다. 특히 이런 거에 덩달아서 댓글 쓰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보통 가진 게 없어. 민사로 네가 걸어봤자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하면 되냐면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그 집 냉장고를 압수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각 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냉장고거든요. 그래서 냉장고하고 보일러를 압수하면 걔네들이 돈 내요. 네. 요거 내가 어떤 기자한테 배웠어.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금부터 자료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아직 직장 구하다가 지금 놀고 있다. 근데 나는
컴퓨터가 너무 좋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시간당 10,000원씩 주고 캡처 싹 떠라. 그래서 고소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부담도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신고 센터를 아예 만드세요. 성주 군민들이 신고를 받는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아예 이 메일을 공지하시고 이리로 메일을 보내라. 캡처 뜬 걸.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남들이 누가 캡처됐는지를 보게 되면 걔네들이 제 자료를 삭제해요. 그러니까 메일로 받으세요. 메일로 받아서 자료를 싹 모아가지고 그걸로 고소 자료를 하면 지네가 캡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거든. 그냥 계속 할 거야. 그만큼 많이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자, 왠지 이거 나 장사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렇게 그리고 초장에 아예 한두 명 있잖아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소하세요. 고소하면서 그냥 고소하지 말고 기자회견 하세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소를 하면 그 고소했다라는 게 딱 또 뜨이고 나면 덩달아 글 쓰는 애들은 확 위축돼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악성 댓글 다는 애들, 성주 군민을 종북 좌빨이다, 빨갱이로 몰아가는 그런 애들 몰아가지고 신고를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예.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제가 고소를 선동한 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예. 자, 자문위원 같으시다. 예, 고소 자문위원이죠. 예, 제가 한 2,000명을 고소했어요. 예, 제가 사실은 옛날에 아시다시피 그 국정원 댓글 부대가 처음에 활동할 때 저한테 어마어마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DC 인사이드에서 제가 한 200명인가 고소를 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이상 저를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지난 뒤에 일베에서 또 저를 그 댓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고소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지금 또 800명 고소하고, 그래서 총 2,000명을 고소했더니 제가 이제 고소 사건에 대해서 웬만큼 자문이 가능해요. 네. 근데 이게 초장에 박살내야 돼요. 초장에 딱 기선을 제압하고 가지 않으면 이게 세월호 유가족처럼 당합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처럼 당하기 때문에 특히 카톡 같은 걸로 카톡에서 성주 군민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내용들 제보 받습니다. 공지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놈들을 제보를 받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제보 내용을 바로 고소하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이걸 여기 성주에다 하지 말고, 성주에서 고소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이런 데로 올라가서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서 지네들끼리 그냥 묻어버릴 거 아니야. 예, 그러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곧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그런 도움, 협조 체제를 잘 만드셔야 돼요. 제가 오늘 내려와서 부탁드리고 싶은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세월호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거였어요. 그때가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지방선거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야당하고 손을 잡았다면 그 석 달 안 갔을 거예요, 진상규명. 그런데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 속에 그 요원들이 침투해서 이간질하면서 야당하고 거리를 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진상규명을 하는데. 그러게요. 야당이 거기서 진상규명을 안 하겠다고 김한길, 안철수가 손 놓는 바람에 결국 야당도 야당 위축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 세력도 옆에 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야당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지방선거라는 국면을 잘 활용했다면 6월 안에 진상규명 했을 수도 있어요. 책임자 처벌까지 갔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를 야당이 이용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거리를 둬서 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번에 더민주가 몇 명이 나올지, 국민의당이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국민의당과 더민주를 같이 잡으셔야 돼요. 국민의당 숫자는 30몇 명밖에 안 돼요. 그죠? 더민주 잡으셔야 돼요. 그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을 잡아야 국회 과반수를 잡는 거고, 국회 과반수 야당을 동원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더민주가 왜 반대하는 당론을 분명히 하지 않느냐? 만약에 더민주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격 포지션이 더민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더민주를 좌빨 빨갱이 정당으로 몰아가면서 해산시키겠다. 이따위로 종편이 소설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민주는 우리의 뜻에 따라라. 그리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떠드는 거야.
그리고 더민주는 어쩔 수 없이 국민 다수를 따라가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는, 그래서 야3당과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더민주를 절대 뭐라 그러나 배척하거나 뭐 왜 반대 당론을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몰아내면 안 된다. 그들 전부 다 야3당이 합쳐야지만, 아시잖아요, 숫자가 160석은 야3당 합쳐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잡으려면 더민주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야당과 공조체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재인 그 전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말 했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 지금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아마 쟤네들이 마지막에 밀리면 국민투표론을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편에 노출된 사람들, 그리고 이 국민투표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는지 우리가 조직이 안 돼. 확인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라는 걸로 쟤네들이 들고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뭘로 요구해야 되냐? 국회에서 사드 배치 비준으로 해야 된다. 국회 비준 요구 쪽으로 입장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국회 비준을 위해서 국민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에게 끌려가지 말고 야3당이 주도할 수 있게끔 그걸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절대 이기적이라는 비난에 기죽지 마라. 당연한 거다. 우리 자본주의 국가예요. 내 재산을 지키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대처해야 된다. 반미도 아니요, 숙미도 안 된다. 미국이 무조건 우리의 아군이라고, 미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 트럼프 봐봐. 온 세계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요, 다 욕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나는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한국인이 제일 부끄러워. 왜? 트럼프는 인종주의자예요. 한국 사람들을 대놓고 비난하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예외인 줄 아나 봐. 트럼프 앞잡이하면 뭐 자기네들 도와줄 줄 아는데 그거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지지하는 거 봐라. 그게 미국의 수준이에요. 저렇게 인종차별적이고 앞뒤도 안 맞고 세금도 안 내면서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을 지지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니 우리가 미국을 숭상할 필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무조건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미국에게 뭘 요구해야 된다? 우리는 미국에게 도움받는 나라라는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미국과 파트너다. 우리는 공존관계이지 절대 예속관계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주한미군을 빼내 어쩌네 그러면서 협박하는 순간 우리의 할 말은 뭐라? 빼라! 주한미군 빼겠다 그러면 혹시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북한이 또라이가 아닌 다음에 어디 함부로 쳐들어오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주한미군 빼겠다는 협박에는 빼라! 라고 얘기하고 니들 필요로 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를 그걸로 협박하냐? 등신 아니냐? 강도가 나 칼 버린다? 너랑 똑같은 거예요. 버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 사드가 600km라고 얘기하면 페라리 사서 40km로 달릴래?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라. 예, 그렇게 응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 국민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또 부탁드린 거. 쟤네들이, 아까 얘기하다가 무슨 상황 때문에 못했어. 반드시 분열시키려고 할 거다. 맞아. 예.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고립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할 거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스스로 절대 성주 군민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누가 막 나하고 반대 의견을 내. 그런가요? 가령 집단이 모였어. 근데 누가 목소리를 크게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또 다른 분, 그때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하면 돼. 그러면 그래서 한 사람이 뻘소리 했을 때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생각이 있어 없어? 이게 너네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가요? 그런 의견도 있군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게 얘기해갖고 묻어버려야지.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성주 군민들하고 서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마라. 싸움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반대 의견이 있다면 무조건 저 사람은 왜 저래? 생각이 없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 싸움 오래 갑니다. 오래가는 싸움에는 뭐가 필요하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근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단결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무장이 필요하겠죠. 근데 보니까 성주 나는 본 적도 없는 백악관 이렇게 막 홈페이지를 막 자료를 만들어갖고 이론적 무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완벽한 주부님들, 예, 완벽한 주부님들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얘들 각계 개별적으로 각계격파 들어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단체적으로 그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 들어온 내용을 다 공유하세요. 다 공유를 해야 그래서 같이 분노해야 돼. 특히 또 이런 게 여자들끼리 또 일하다 보면 질투를 해.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은 뒤통수를 또 꽂아. 그러면 안 돼. 열심히 한 사람들 지켜줘야 돼요. 특히 제가 볼 때 그 염약사님에 대해서는 그 이웃 주민들이 다 나서서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분은 절대 못 나서요. 왜냐? 지금 기소된 상태야. 그러면 이게 이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내 어떤 말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걸로 시비 걸어서 더 불이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소된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내가 얘네 집에 누구누구를 키울 때부터 다 같이 봤다 이러면서 자꾸 싸워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을 지켜내지 못하면 다음 차례는 여러분이. 뭔 말인지 알았죠? 맞습니다. 예, 그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주 시민분들하고 같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모르고 예, 뉴스만 하려고 그랬는데 예. 뭐지? 또 잠깐만요. 예.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저한테 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예.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사드 딴 데다 사드는 찬성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라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그 사람도 우리 편이다. 예, 중요한 건 그 판을 자꾸 넓혀야지. 이 싸움이 오래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열심히 싸우려는 자와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쳐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면 고립돼요. 그래서 맨 앞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뭘 해야 되냐? 강약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엄쉬엄 지치지 않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북돋워 주셔야 돼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쟤는 좀 모자라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잘한다. 그리고 그 사드 찬성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사람도 그래도 우리 편이다. 사드 반대. 일단 성주에서 막아내야 다른 누구도 피해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그런 사람들의 한 표도 소중하다. 그러니 끝까지 분열되지 말고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성주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써보실래요? 예, 성주 군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주 군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자, 지금 제가 본방은 못 보고 있고요. 본방은 지금 볼 수가 없고, 지금 본방 보고 있나? 본방 못 들어갔지. 이거 봐. 지금 중계방으로 들어가지네. 예, 본방에서 지금 질문이 우리 매니저님들 본방에서 나온 질문을요 캡처 떠갖고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텔레그램으로 지금 본방에서 나오고 있는 질문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4시잖아요. 제가 이제 나가서 참여밭을 쭉 돌아볼 시간인데 자, 일단 지금 오늘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제목만 읽고 갈게요. 트럼프가, 러시아 신흥 재벌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정세를 이제 굉장히 열심히 잘 봐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이 버니 샌더스하고 힐러리하고 경선을 할 때, 힐러리에게만 무조건 유리한 그런 경선 룰이었다. 그러면서 이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을 막 분노하게 해서 떠나버렸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제보예요. 샌더스를 지지한다는 팻말 꽂았던 집이 트럼프 지지한다는 팻말을 꽂았대요.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샌더스를 지지했던 거예요. 왜냐? 힐러리를 제가 벌써 작년에
힐러리로는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갑자기 샌더스가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그 혜성처럼 나타난 여론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한 거 아니냐. 그게 제가 맨 처음부터 의혹을 가졌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팻말 붙였던 집인데 트럼프로 딱 바뀌었더라는 거야. 같은 집이야. 예, 그래서 같은 팀이고 그러면 트럼프는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느냐. 이번에 힐러리 메이를 턴 게 어디다? 러시아에서 털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트럼프의 재정적인 후원을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러시아 신흥 재벌들은 누구냐? 마피아와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대구 치맥 축제에 대거 불참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박 대통령 원안대로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 경제 대외 불확실성의 선제적 대응이 목적. 야! 지금 무엇보다 기가 막히는 건 세금이 들으셨죠? 담배세 하나로 16조를 걷었다는. 담배 하나로 16조를 걷었다는 거예요. 아니 16조면 우리 그 한 해 예산이 330조고 16조면 그 한 5%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만큼이 더 걷었어. 근데 무슨 또 추경을 또 편성을 해달라고 그래. 세금을 세금대로 걷고 도대체 돈은 다 어디다 쓰가? 또 해외여행 가려고. 사드 만들어야지. 아 사드. 사드. 똥을 싸라. 네.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가 동반 폭락했다는 여론조사. 당연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됐다. 질문. 텔레그램 들어왔어요. 성주 주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사드 한반도 배치 절대 반대. 여러분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라고 하나나 오하나님 보내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은 성주에 오셨는데 가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뜸의 효과로 건강한 모습으로 멀리 오셔서 방송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리라 믿으며 기도합니다. 성주 군민들한테 보내라니까. 감사합니다. 환영 성주 방문이라고 하셨고요. 자, 지금 성주 군민들께 보내는 메시지 좀 보내달라 했는데요. 찬성하시는 사드를 찬성하는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한테 빨갱이란 소리 좀 안 했으면 당연하죠. 그 다음에 행복한 벌꿀님은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도 있으니 힘내세요. 또 함께 맞는 비님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힘내세요 성주분들. 미안하다님. 그 다음에 또 지금 막 글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이 함께합니다. 럭키문님 해주셨고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성주 군민분들 힘들 때마다 이 방송 보시고 같이 갑시다 라고 해주셨고요. 성주 군민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글들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질문은 현재 없는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사수다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기서 지금 본방을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퀵뷰가 있는데 왜 본방을 못 들어갈까? 하여튼 본방을 못 봐서 안타깝지만 본방에서 들어오는 내용 사드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성주 군민 힘내시라고 참외 사서 먹었어요. 서울에 계시는 이렇게 예술관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문자 보내셨고요. 성주 군민 분께 성주 군민이라고 하면 여자들하고 결혼도 못하겠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같은 여자로서 절대 반대해서 성주를 끝까지 지킵시다. 힘내요. 성주 군민이라고 하면 결혼도 못하겠다. 왜 누구야 이런 말 한 거. 결혼도 못한다는 말 한 애를 불러. 가만 안 둘게 내가. 그런 말 들었어요 저희도. 전자파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우리 맞아. 이상한 생각하셨구나. 일본 방사능이나 성주 전자파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실제로 저희 있어요. 이미 듣고 있었어요 초반부터. 댓글에 그런 댓글 많았어요. 이제 결혼 뭐 성주 출신을 결혼 못하겠다, 뭐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댓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고 계시는구나. 네. 제가 그런 댓글까지 받았다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뭐 하소연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다 얘기하세요. 그게 국무총리가 아니 국방부 장관이 사드 맞는다고 했잖아요. 예? 생각하는데. 아, 사드를 자기가 맞겠다? 앞에서. 전자파를 수면 체험 곱하기 체조 치료에서 한 방에 강하게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있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 자신 있으면 그 저기 괌에 가서 101m에 서 있으면 돼. 맞아. 맨몸으로 101m에 가서 한 달만 서 있으라고. 우리가 오래 기다리지도 않아. 한 달만 살아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그리고 네. 24시간 안 틀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드는 뭐 그 조짐이 있으면 틀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거는 바로 또 공격한다고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가 지금 그런 얘기를 국방부 장관이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국방부 그러니까. 장관이. 바보라고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한맹구라고 한맹구. 황교활하고 교활이하고 맹구. 아니 우리보다 더 모르는 게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해요 장관이. 아니 여기 성주 사람 아무나 장관 시키세요. 더 잘해 더 똑똑해. 나 정치하려고요. 예 그래요. 성주 군민이 그냥 국회를 온전히 그냥 접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한맹구, 재밌는데 황교활, 한맹구. 아, 누구지 그건? 예, 좌우지간 그 사드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 그 뭐라 그러나 국정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 뭘 느꼈냐?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장관들 정체가 뭐지? 그죠? 그리고 군대 안 갈 사람 뭐 정치인으로서 발을 안 디디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주장했던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장애인이 아닌 남자가 그 정치하고 싶으면 군필자여야 된다. 맞아요. 그거는 정말 철칙으로 만들어야 돼. 아니면 군 의무제를 없애든가. 그럼요. 의무군이면서 왜 그런 식으로 아니 그리고 피부병 때문에 군대를 안 갔으면 흔적이라도 있든가. 그 뽀얀 피부로 무슨 좌우지간 군대 안 간 남자와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라를 이 육아 정책과 국방 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에요. 예.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가르쳐야지. 예. 자, 성주 군민들 힘내십시오.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호 때처럼 이간질과 고립에 최대한 힘쓸 겁니다. 대안은 망치부인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화이팅. 맞아. 파란 리본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성주 군민들 힘내세요. 휴가 때 촛불 들러 가겠습니다. 촛불 들러 오시면 돼요. 자, 파란 리본을 군청에 가면 성주 군청에 오면 이 파란 리본을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까? 24시간 아니겠죠? 24시간 받을 수 있어요. 24시간? 오케이. 자, 여러분. 연락 주시면 받을 수 있어요. 밤 10시 이후엔 없어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택배 자, 가능합니다. 택배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택배를 신청할 만한 곳. 가령 여기 어디 주소를, 어디에다 신청하면 파란 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성주군청 주쟁이 여성분과로 신청 바랍니다. 찾아보면 나오나요, 인터넷에? 아니, 성주군청 쳐셔가지고. 성주군청. 사드 배치 성주주쟁위원회 여성분과에 오면 제가 파란 라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인터넷으로 찾는 방법 없습니까? 아니면 연락처. 네. 성주군청 치면 홈페이지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투쟁위원회가 있고 여성분과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그러니까 성주군청, 그래서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 그래서 여성분과 위원장에게 그 주소하고 그 수량을 부탁하시면 이쪽에서 택배를 보내주신다면 받는 건 착불로? 아닙니다. 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택배비. 그럼 혹시 리본값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면 자, 무료 파란 리본을 선불로 택배 보내주신다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고요. 중요한 건 100개? 다 나눠주셔야 예, 100개 이상 받으신 분 100명한테 파란 리본 달아서 인증사진을 보내야 된다는 거. 그렇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쉬운 사람 아니야.
우리 쉬운 사람, 우리 아줌마다. 우리는 돈 안 되는 거 안 해. 자, 알죠? 예, 자, 100명에게 나눠주고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자, 또 어떤 문제. 성주 군민 여러분 힘내시고 꼭 사드 막아주세요. 성주 군민이 무슨 힘으로 막겠어요? 우리가 같이 막아야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청소년이 사드 반대 시위하는 현장에서 경적 울리면서 사드 찬성인 그분 우리는 이제 아들 친구라서 뭐 응원하고 있는데요. 댓글이 악플이 500개 이상 달린 캡처를 지금 다 하고 있다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악플 어디 달린 거예요? 다음? 지금 캡처하고 있답니다. 악플이 어디 달려 있어요? 아, 유튜브에. 유튜브 댓글에. 이 유튜브는 구글 코리아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 올린 사람이 걔네들을 차단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글 코리아에다가, 지금 구글 코리아가 옥시 전 사장이거든요. 구글 코리아 대표가. 그래서 이것들이 다 그냥 그놈이야. 예, 그래서 지금, 웃기는 건 우리들한테 악플 다는 건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우리 편, 미디어 몽구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제재 조치가 들어오고, 제 영상도 몇 개 날라가고 그랬어요. 예, 뭔가 수상하다, 구글 코리아. 하여튼 그래도 캡처는 일단 떠놓으세요. 캡처는 다 떠놓으시고, 나중에 그걸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구글 코리아로 메일을 보내서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상 정보를 요구한다. 그럼 그 메일 주소만 달라. 그럼 메일 주소 가지고 우리가 또 추적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성주 군민들 집회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시골에 계시던 친정 아버님이 생각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낮에 힘들게 일하시고 저녁에 저렇게 모여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라고 코스모스 사랑님이 보내셨습니다. 예. 여기는 원주입니다.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주가 원주라고 생각하고 성주군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예. 해주셨고요. 또 이분은 누구신가? 피고지고님께서 성주 군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함께 노랑 파랑 리본을 교차해서 바람개비 모양을 만들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지금 노란 리본을 갖고 오셨어요. 예. 서명 받아왔습니다. 네. 세월호에서 서명 받으러 오셨어요. 세월호 오늘. 그래요. 적어주세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오늘 온다고. 그러셨구나.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누군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이 곳곳에서 파란 리본과 노란 리본을 교차하는 이 바람개비의 바람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집회에서 오늘 이제 서명 받으시려고 세월호. 네, 그래요. 그 노란 리본도 나눠주시고, 네, 좋습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가서 제가 광화문에서 한번 쭉 나눠드리면서 제가 또 길거리 생방송 한번 할게요. 네.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성주 주민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 감사합니다. 성주 참외 열심히 사 먹을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또 성주 국민들 이곳 전라도에서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아갑시다. 전라도에서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도 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으로. 보시라고. 저는 방법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연락해 주셨어요, 직접. 그러신 거구나. 지금 저는요, 순천. 이 사람이 누굴까? 강.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 방송은 절대로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그날 내가 딱 문자를 확인해달라고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여자인지 모르고 내가 이들 누구 지금 딱 받았는데 저 성주 군민인데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신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갑자기 전화 받고 오면서 저희 신랑 걱정했어요. 누군지 알고 가냐. 국정원 의원 아니냐. 그래서 딸려 보냈잖아. 네, 근데 오니까 훌륭한, 네, 정말, 이 성주 국민분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언니가 경북 의성으로 시집을 오고 동생이 예천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경상도 분들의 성격을 조금 알아요. 예.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참 기대가 큽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성주에 와서 오늘 이제 이풀이를 했고요.
더위는 좀 간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차를 타고요, 방송으로 성주 참여봤을까 뭐 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쭉 한번 이렇게 1시간 정도 돌아보고 5시까지 군청으로 갈게요. 그럼 군청에서 모이는 걸로. 네.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할 거니까 식사하실 분들은 미리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5시에 뵐게요. 자, 지금까지 성주 읍에 있는 신데렐라, 뭐 하는 데인지 모르지만 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예, 신데렐라에서 보내드린 망치 부인의 첫 번째 시사수다방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성주 그 참외밭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드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방 올려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올리고 나가서 다시 그 성주 돌아다니는 거는 다시 찍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진, 단체 사진이요? 찍으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오신 분은 가실 때 없으시면 여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물도 드시고 하다. 네. 자, 본방 좀 올려주시고요. 예, 본방 얼었나? 예, 본방, 매니저님, 본방 얼었나요? 예, 매니저님, 본방 얼렸나요? 본방이 얼렸나요? 응. 예, 매니저님들 본방 올려주세요. 예.